자, 본문을 좀 들어갈 텐데 이제 대나무 숲을 좀 해야 돼요. 오랜만에 대나무 숲입니다. 근데 이제 대나무 숲 중에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국내외에서 제대로 된 논평이 안 나오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지금 이제 중국의 정보국의 이제 고위 인사가 미국으로 망명을 했다. 네. 라고 하는 기사가 떠 있어요. 지금 뭐 정보기관 중국에 유인자면 네. 엄청난 사실 사건인데. 이 정도 되면 실제 우리나라 국정원장이 이 북에 망명한 거랑 똑같은. 그렇죠. 이거 진짜 네. 충격적인 일인데. 근데 더 충격적인 건 우리나라 국정원장 5년 만에 바뀌잖아. 네. 얘는 한 25년 동안 그러니까 다 알고 있는 애인 거죠. 세상에. 네. 근데 이 사람이 현재 사라졌다라고 얘기하는데 더 놀라운 거는 미국도 중국도 아니다. 서로 아니래. 서로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상해. 서로 아닌데. 근데 이건 어디서 나온 거야? 이제 마지막 동선이 확인된 거는 2월 달에 미국에 있는 딸 졸업식에 갔어요. 미국에 와이프랑 나타나 같이. 와이프랑 같이 간 게 확인이 됐는데 네. 그 다음에 돌아왔다고 하는 증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이제 중국 입장에서는 무슨 뭐 이상한 무슨 대회에 참석한 사진을 보여주면서 여기 있잖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실제 이거는 그냥 라이브 인터뷰하면 되잖아. 그렇죠. 그냥 뉴스에 한번 나타나주면 된단 말이야. 근데 그 회의가 뭐 언제 어디서 일어났는지 뭐 그런 얘기는 또 안 했어요. 그렇죠. 그냥 사진만 그러니까. 띡 공개해놨어. 그래서 그 사진도 보면 뒤 배경이 시퍼래가지고 네. 크로마키하기 딱 좋은 사진이거든. 이미 시진핑 때 썼던 거기 때문에 AI 아니냐는 의혹을 갖고 있는데 네. 아무튼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정보의 파괴력은 좀 어마어마한 수준일 거예요. 근데 2월 이후에 이 사람이 망명을 했다고 하면 야 이거는 외교전에 있어서 정말 엄청난 대사건이거든요. 그렇죠. 뭐 스노든 뭐 이런 거하고는 질이 차원이 틀려. 달라. 차원이 달라. 그리고 이거 하나로 사실상 중국의 고위 관료를 비롯한 조직들이 다 무너져 버릴 수 있는 파괴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과거에 이제 왕리진이라고 뭐 그 동생이 한번 튀었던 후진타오의 비서였자 그 정보 관련자였던 하여튼 그 친구가 한번 이제 미국에 튀어가지고 그 네. 문제가 있긴 한데 지금까지 넘어갔던 사람들은 잔챙이고 이건 진짜 진국이에요. 그래서 이와 관련된 게 이제 사실이냐 아니냐고 저한테 물어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이게 미국도 얘기 안 해주고 뉴스에도 안 나오고 그러니까 송 작가를 찾아오는 거야. 옛날 같은 미아리 점집을 가는데 지금은 송 작가한테 찾아와서 이게 사실입니까 하고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저도 조사를 좀 봤어요. 조사를 어떻게 하죠? 외계인들한테 물어봅니까? 네, 외계인들한테 통보를 역시. 딱 돌려서 확인을 해봤는데 네. 현재까지의 상황으로 봐서는 망명한 게 맞다. 최소한 중국에는 없다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오. 근데 이 상황이 과연 의도적인 것인가? 아니면 우연한 것인가? 개인의 일탈인 건가? 이 부분부터 먼저 살펴봐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25년간 뭐 국정원장 비슷한 자리에 있었다면은 지금 진핑이 형은 덜덜 떨고 있겠는데? 만약에. 양쪽이 다 떨고 있겠죠. 왜요? 자, 요거를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 제 내피셜입니다만 충분한 근거가 있고 외계인이 보정해준 얘기니까 여러분이 잘 들으셔야 돼요. 네. 일단 이 사람이 엄청난 파괴력을 갖고 있는 정보를 갖고 있는 건 맞아요. 근데 이 사람은 양쪽에 다 파괴적입니다. 왜죠? 지금 이제 문화나 과거에 얘기할 때, 자, 미국이 중국한테 찍소리를 못하는 이유가 뭐라 그랬죠? 민주당이 그동안 받아 처먹은 영수증이 있기 때문에 찍소리를 못할 거란 말이 네.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러한 영수증을 지금 쉽게 내놓을 거냐? 절대 안 내놓고 지킬 거라고 얘기를 그렇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러한 영수증을 갖고 있는 통로에 가장 밀접해 있고 그 영수증의 존재를 증명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시진핑 정권 안에 지금 그 우한 바이러스에 대한 인공 제작설부터 시작해갖고 시진핑의 개인 재산이라든지 아니면 그 위에 숨겨져 있는 비리들을 또한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양날의 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양쪽 정부가 동시에 부정하는 겁니다. 왜?
내가 갖고 있어 하는 순간 꺼내놔. 걔가 알고 있는 정보 우리도 알자라고 나올 수밖에 없는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있는 상황에 양쪽이 부정한다는 얘기는 이 위험한 인물이 최소한 중국의 통제를 받고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상황에서 이 사람이 일부러 갔을까? 아니면 조직적으로 갔을까를 생각해 본다는 거지. 어허. 나는 조직적으로 갔다고 봐요. 그 기사에도 보면은 미국 공화당 선임위원이 직을 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부부장 외에 망명자가 더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이제 미국이나 이런 데 가 있는 그 고관들의 가족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인질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 이렇게 부인이랑 같이 안 내보내거나 그렇죠. 아니면 가족. 다른 그렇죠. 형제를 보호하고 있거나 이런 식으로 네. 뭔가 이제 인지를 좀 걸어 놓는데 그렇죠. 이 사람은 졸업식 명목으로 해갖고 가족들이 다 나간 거야. 일단 친족들이 다 나갔어. 딱 좋네 딱 타이밍이. 좋은 타이밍 거죠. 오. 이렇게 나가 있는 상황에서 이 사람을 일부러 내보냈다 그러면 그걸 내보낸 세력들은 기존의 민주당하고 연결고리가 있던 반시진핑 세력, 즉 장점인 세력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 이 사람이 그리고 이 사람이 현지에 가 있음으로 인해서 미국 입장에서는 이른바 헌터 바이든 아들 케이스, 조 바이든과 헌터 바이든이 중국하고 거래했던 내용에 대한 가장 중요한 물적 증거와 증인들을 이미 해외로 도피시켰을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즉 미국의 약점을 털어버린 거죠. 이 상황에서 지금 중국 안에 있는 반시진핑 세력들이 노리는 건 뭐냐? 자, 과거에 민주당 정부하고 했던 것처럼 중국 공산당을 인정하되 시진핑만 날리자. 라는 데 합의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내용에 대한 미국의 싱크탱크 보고서,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 지금 중국을 해야 되는가라는 부분에 대한 보고서들이 오픈되기 시작했는데 딱 이 내용이야. 즉 중국 정권은 그대로 둔 상태에서 시진핑만 갈아치워야 된다. 그럼 그렇게 할 수 있는 방식이 뭐가 있냐? 라는 부분에 있어서 첫 번째가 이제 이런 여론전이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2월 달에 넘어갔다고 하면 2월 이후에 미국이 그동안 벌벌 길 줄 알았는데 확 돌아버린, 그러니까 태도를 바꾸고 깔라면 까봐 하고 당당하게 갈 수 있는 이유가 이제 중국의 협박이 먹히지 않는 뭔가를 마련했을 가능성이 높고요. 그래서 사실 우한에서 바이러스가 나왔다는 얘기가 공식적으로 나오기 시작했잖아요. 4월부터 조사를 시작했죠. 4월부터 왕이 기존에 있는 이제 외교부장이 잠시 없어졌다 나타났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경제 전문가, 미국하고 그동안 경제 관계를 시진핑을 대신해서 해오고 있었던 경제 2인자가 낙마를 했죠.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러시아하고 관계를 회복하면서 러시아하고 외교 관계까지 지금 완전히 새롭게 바꾸고 있고 노스트림 가스관을 인정함으로 인해 가지고 둘의 관계가 미국과 러시아의 관계가 복원돼 가고 있는 모양이 보여지고 있다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이 사람을 무기로 해갖고 시진핑 죽이기가 본격화된 게 아닌가라는 추측을 충분히 해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 시진핑 죽이기가 속으로는 시진핑 죽이기지만 겉으로는 원래 중국 공산당이 하던 집단 지도 체제의 복원으로 가지고 가면은 전혀 시진핑 티가 안 나죠. 티가 안 나는 네. 거죠. 그리고 원래 5년 두 번 하고 바뀌는 거였어. 우리는 이렇게 될 그렇지. 수도 있고 밖에서도 니들 원래 집단 지도 체제였다며. 가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과거 이제 민주당과 연결돼 있던 장점인 정부 후진타오 정부가는 세계의 공장 역할, 싼 물건 보조금에서 싸게 만들어 가지고 싸게 공급하는 세계의 공장 역할로 돌아가고 기존에 네가 시진핑이 꿈꿨던 모든 계획들은 접어버려라라는 거거든. 그게 감히 미국한테 대들 생각을 못 하게끔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를 접으면 돼요. 일단 1대1로를 접으면 됩니다. 1대1로를 접어버리고 이걸 미국이 대신하겠다라고 나서기 시작했어요. 두 번째는
중국의 기술 굴기를 꺾어버리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중국이 이 기술 굴기를 발휘할 수 있는 유일한 약점이 뭐냐면 2차 전지 사업하고 그 다음에 반도체거든요. 그렇죠. 이 두 개를 꺾어버리면 중국은 앞으로 4차 산업을 전혀 할 수가 없어요. 이미 이제 5G 통신이 꺾였으니까 그렇죠. 끝난 거니까 화웨이가 돼지 공장으로 지금 전환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건 꺾었기 때문에 앞으로 반도체하고 2차 전지 부분 안에서만 중국의 성장을 꺾어버리면 중국은 먹고 살 게 없어져 버리는 거거든요. 이 시기에 대한민국의 지금 2차 전지 산업과 반도체 산업이 강세를 띨 수밖에 없는 이유도 거기에 연관이 된 것 같다는 거예요. 야, 이거는 시진핑 입장에서는 순순히 물러나지 않을 텐데. 그렇겠죠. 근데 문제는 방법이 없어요. 1대1로를 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첫 번째 시작이 따지고 보면 신장 위구르 지역입니다. 그렇죠. 네, 그쪽에 연결돼 있는 중앙아시아 국가들하고의 관계인데, 자,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1대1로가 잘 안 맥히고 있고요. 유럽으로 넘어오는 데 있어서 최고의 중요한 고리가 헝가리였는데, 헝가리가 지금 잘렸죠? 네. 이게 다 4월 이후에 일어난 거예요. 망명이 확인되고 난 이후에 4월 이후부터 헝가리에 집중적으로 들어가고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거고 지금 미얀마에 관련된 제재가 본격화되기 시작하면서 지금 군부에 대한 압력이 강해지고 규제가 강해지기 시작하고 있는 것들도 다 요 시즌에 4월, 5월 달에 맞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대적인 고립 작전을 펼치고 있으며 가장 큰 결정타를 나중에 우한 바이러스가 중국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시진핑은 이걸 알고도 묵인했다라고 하는 물리적 증거를 꺼내놓음으로 인해서 결정타를 때릴 거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다른 세계의 모든 국가들이 중국을 정치적으로 배제하고 배상금 소송 같은 형태가 들어가게 될 거고 이 배상금 소송이 들어가게 되면 기존에 전 세계에 깔아놨던 2조 달러 가까운 중국의 일종의 채무가 이제 채권이겠죠. 이제 중국에 대한 채무가 아마 역으로 채권으로 다 뒤집히게 될 거라는 거예요. 왜? 지금 이 관련된 피해 국가들이 중국에 요청하겠다고 배상 금액이 수경 원을 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성사가 되든 안 되든지 간에 중국의 외교 관계가 완전히 고립돼 버릴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가고 있다고 봐지는 거예요. 오늘은 여수 갓김치에서 신제품 김치들을 품평하는 날입니다. 물 갓김치입니다. 그리고 여기 배추김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갓김치죠. 야, 사이즈가 엄청납니다. 그리고 여기는 깍두기고, 그리고 여기는 알타리 김치죠. 배추김치를 한번 잘라볼게요. 엄청 통째로 말아가지고 맛 한번 볼게요. 맛이 아주 기가 막혀. 어리고기하고 같이 얹어가지고요. 엮어서 먹어보려고 합니다. 젓가락과 양념이 더 완벽하게 조화를 이룰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이 갓김치를 껍데기를 먹어보기 전에 국물을 한번 맛을 봐볼게요. 야, 이 시원한 맛은 여러분들이 이거 한번 보시게 되면 중독이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깍두기를 잠깐 볼까요? 왜 이렇게 무가 달짝지근한 건가요, 뒷맛이? 하지만 최고라고 칠 수 있는 거는 물 갓김치. 이 물 갓김치 맛이, 이 국물 맛이 최고입니다, 이 맛은. 6종의 신제품 김치들 전부 다 한번 맛보셔도 절대 실망할 일 없으시겠다는 자신감으로 말씀드릴 수 있고요. 기다리던 돼지고기 수육이 나왔습니다. 그냥 볼 거 뭐 있어. 이 김치로 그냥 싸가지고 바로 한 방으로 먹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제 시진핑이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책임을 지고 나가리 되면서
다른 이제 지도자가 올라오면서 국가 주석이 올라오면서 이 부분을 내가 외교력으로 해결하겠다 이러면서 물밑에서 뭔가 그렇죠. 샤바샤바가 될 그러니까 것이고 중국 입장에서는 이제 시진핑과 거래를 할 수 있는 반시진핑 세력의 무기를 얻은 거고, 자, 이걸 통해서 내년도에 어떻게 권력 분할을 나눠 가질 것인가, 과거의 체제처럼. 그렇죠. 네, 요게 이제 중요해지는 겁니다. 그럼 한반도에 뭔 영향을 미치냐? 잘해야지. 예? 잘해야지. 뭔 소리야? 겁나 잘해야지 지금. 왜? 모든 나라들이 사실상 중국하고 싸우는 데 있어서 그 무기가 될 수 있는 기술이라든지 방식을 한국에서 구하고 있어요. 그렇죠. 네. 왜? 한국이 중국의 어떤 그 무기를 가장 자랑하는 전기차 사업이나 배터리나 아니면 반도체 굴기나 와. 5G 통신을 꺾어 놓을 수 있는 유일한 기술 국가거든. 대체할 수 있는 유일한 국가거든.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이 대리전을 한국한테 치러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한국하고 완전히 등을 지면 중국이 야 도저히 못 이기겠구나. 한국 편이 너무 많아졌구나라는 걸 알기 때문에 나만 사랑해줘가 아니라 나도 사랑해줘라는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구애를 펼쳐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니는 몇십 년 동안 아니 몇천 년 동안 우리한테 못생겼어. 그닥 뭐? 땡기는 게 없었어 그동안. 또 아니 그러니까 그래도 우리 진짜 제대로 된 지창금을 갖고 오기 전에는 내가 지금 이 유리한 고지에 진짜 5천 년 만에 섰는데 미국과 유럽과 모든 국가들이 남미 국가들까지 지금 이번에 이제 회담한 것처럼 다 한국에 기대고 있어요. 그렇죠. 그 자리가 옛날 동아시아 국가들까지 다 그 자리가 옛날에 다 중국의 텃밭이었다고. 시진핑을 비롯한 장점인이 몇십 년을 투자했고 제3세계 외교를 해갖고 만들어놓은 이 텃밭이 한국이라고 하는 이 이름 하나에 전부 다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랑 전쟁은 못할 것이고 못하죠. 결과적으로 우리하고 양보를 받아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잘해라 말이야. 빨리 뭘 들고 오라 말이야. 근데 이 정도면은 조금 잘해서는 안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조금 잘하면 안 되고 엄청 지금까지 자기들이 해본 적이 없을 만큼 네. 엄청 잘해야 돼요. 특히나 시진핑은. 진짜. 네. 엄청 잘하는데 먼저 들어와 있는 공안들부터 좀 데리고 가. 공안을 여자로 싹 바꾸든가 유학생으로 다 바꾸든가 뭐 수작질을 할 수도 있겠죠. 네. 네. 근데 빼진 않을 것 같고요.